2100년 전의 손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국장불국 군선란지 장부고 쥔실란츠 나라는 나라의 모습을 잃고 고 장부고 군대가 먼저 어지럽혀지면 쥔실란시라는 뜻으로 나라가 존립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미 군대가 무질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손자병법의 한 구절로 내부의 분열과 군대의 혼란이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네팔의 현실을 살펴보고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네팔 젊은 세대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 정치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뢰받는 군대의 태도까지 군이 왜 정치인들을 불신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뉴스와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부패와 특권, 그리고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이 어떻게 군의 태도와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뉴스와 보도들을 보면 네팔 군부 혹은 군대의 태도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실제로 존재하는 근거가 보입니다. 다음은 네팔 군부가 정치인들에 대해 불신을 가질 가능성 있는 근거들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뉴스, 언론, 연구 및 여론조사 등 공개된 자료에서 파악된 것들입니다. 첫째, 네팔 군부는 정치권 부패 및 엘리트 특권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폭동 시위가 일어난 직접적 원인 중 하나는 정치인 자녀들, 네포키즈 네포키즈 등 정치권 엘리트의 부의 과시와 그에 비해 보통 사람들의 기회 부족, 일자리 부족 등이 겹치면서 생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여론조사 보도도 있습니다. 카트만두 유니버시티, 네팔리 타임스 등의 조사에서 군대 네팔 아미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 중 하나로 나오고 정치인들의 신뢰도는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둘째, 네팔 군대 및 군 지휘부의 중립 혹은 제한된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리 타임스 투 네팔 ARJ 잉글리시에 따르면 군대가 주로 재해구호, 유엔 평화유지 임무, 기본적 치안 지원 등의 역할에 머물러 왔고 내정 정치에는 비교적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군대 고위 간부 중 일부가 중국 군사 교육을 받은 인사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 혹은 외교 군사적 교류 측면에서는 친중 이미지 또는 외국 영향력, 우려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여론이 군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팔리 타임스 원 보도에 따르면 군대는 폭동 사태에서 치안 유지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거나 안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군대가 경찰보다 더 신뢰받는 기관이라는 보고도 존재합니다. 불만이 정치인과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군대는 상대적으로 자기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어 정치적 부담이 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넷째, 경찰 및 정부 치안 부서의 실패와 군대 대체 역할로 군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투유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폭동 시위 대응에서 경찰과 소방, 정부 치안 조직들이 시위를 통제하는 데 실패한 부분들이 여러 보도로 드러났다. 예컨대 과잉 진압 논란, 사망자 발생, 경찰 폭력 등이 분노를 키웠습니다. 자지라 투 더 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실패가 군대 개입을 요청하거나 군대 자체가 안정 회복의 역할을 맡는 계기로 작용을 했고 군대가 거리에 나와 병력 배치, 검문, 차량 점검 등을 수행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헌법적 제도적 모호성 및 정치 불안정으로 정치인에 대한 신뢰 하락했습니다. 네팔은 과거 왕정 내전 공산당 및 여러 정당의 치열한 경쟁, 연립정부 구성, 반복 등 정치 체제의 변화가 많았고 이러한 불안정이 정치인에 대한 신뢰 하락 및 정치가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인식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치인 사이의 이합 집산, 당파 싸움, 지도자, 중심의 정치 문화 등이 군부 및 일반 시민에게 정당 정치가 지속 가능성 없는 것 같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거들을 보면 군부가 정치인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은 확실히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군부의 불신이 곧 군사 쿠데타나 권력 전복 시도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군대도 조직이며 명령, 체계, 법률, 헌법, 국제적 압력 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알자지라 투로 뉴스 등 최근 뉴스에서 보면 군대가 폭동 진압 역할을 맡았지만 정권을 직접 뒤엎겠다는 식의 명백한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치안을 회복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조직 업무, 통행 금지, 경비 배치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의 태도가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초기 폭동 확산 시 경찰이 통제를 못하자 군대가 개입했지만 정치적 정리나 명확한 지시에 의해 움직이며 단독으로 정치권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군 내부 균열, 정치적 비용, 군대에 대한 국제적 감시, 국민 지지 유지를 위한 전략 등으로 군대가 현 정부에 유리한 입장으로도 움직이거나 신중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팔 군부가 정치인에 대해 불신하고 따라서 폭동 진압에 있어 소극적이었다는 진술에는 꽤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부패 불신, 경찰 실패, 군대가 더 신뢰받는 기관이라는 여론 등이 이 근거들이며 최근 시위 및 폭동 대응 과정에서도 군대의 개입과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군인이 무기를 들고 정치인을 몰아낼 수 있다 정도의 수준까지는 현재로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군부 역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제도적 정치적 제약과 책임을 감안하며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사회의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유혹에 휘말린 군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없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를 명확히 경고합니다. 병불염 다 유는 거 용야, 빙부자의 도요, 능유용 예르는 병력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즉 병사의 수가 많은 것보다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적재적소에 활용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한 가지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곧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군이 정치 권력의 도구가 될 때 국가는 흔들리고 군이 국민의 군대로 남을 때 비로소 나라가 안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나라 군에게도 교훈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민위기 사직차지 군의경 민웨이구이 셔지츠즈준 웨이칭은 맹자가 말한 것으로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의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벼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백성을 정치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맹자의 인민주권 사상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왜 네팔의 폭동이 세계 언론에서는 보도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철저히 침묵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의 압력, 언론의 자기검열, 그리고 청년 세대의 불만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이 한국과 네팔 모두에서 보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첫째, 한국의 정치적 요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은 권력과의 긴장 속에서 때로는 자기 검열을 하기도 합니다. 특정 사건이 국내 청년 세대의 정치적 불만이나 저항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되면 일부 언론은 의도적으로 축소무 보도 전략을 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도 지침 가능성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현대사에서도 정부가 직접 간접적으로 언론에 가이드라인을 준 사례가 있었고 지금도 미묘한 형태의 압력이나 보도 기조 유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요인으로 사회 불안, 확산 우려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네팔의 폭동이 청년 실업, 정치적 불평등, 경제적 박탈감에서 비롯되었다면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를 자신들의 현실과 비교하며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눈치 보기와 사회 불안 확산 우려가 실제 작동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넷째, 정치 권력의 압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 내부의 자기검열, 뉴스 생산 소비 구조의 문제,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팔의 정치권 상황은 친중 세력과 인권 탄압, 언론 탄압, 인권 침해, 표현의 자유 탄압이 한국의 현 정권과 너무나 유사한 해서 정권이 불안해서 보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팔과 한국의 정치 상황은 어떤 점이 유사할까요? 첫째, 친중 정권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양국이 유사합니다. 네팔은 마오주의 정당과 네팔 공산당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친중 성향이 뚜렷합니다. 중국은 네팔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 정권은 친중적, 반미적이라는 비판을 해외 언론에서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과의 외교보다는 중국과의 균형 협력을 강조하는 기조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 네팔의 유사점은 두 나라 모두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친중, 정치 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언론 통제와 보도를 위축시키는 것이 양국이 유사합니다. 네팔은 국제 언론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언론 자유의 제약입니다. 반정부 시위나 인권 문제에 대한 보도가 억압당하거나 기자들이 협박 구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법적 정치적 논란은 다르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정권에 불리한 사안은 위축 보도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 조작 의혹, 청년 실업, 해외 시위 관련 보도가 축소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한국, 네팔의 유사점은 두 나라 모두 권력에 불리한 뉴스가 위축되거나 보도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셋째는 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문제 억압이 두 나라가 유사합니다. 국제인권단체는 네팔에서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 정치 반대자 탄압, 소수자 권리 제한 등을 지적합니다. 한국도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제도적 장치는 보장되어 있지만 최근 일부에서는 검찰, 사법, 경찰 권력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동원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법안, 선관위 불신, 검찰 기소 남용 등은 권력 집중과 자유 위축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의 네팔의 유사점은 정권의 권력 유지 과정에서 법제도가 정치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넷째, 사회적 불만과 청년 세대의 불만이 유사합니다. 네팔 윈닝 트먼권 5청년 실업률이 높고 해외 노동 이주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정치 부패에 대한 분노가 시위와 폭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5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높고 부동산 통계 신뢰 붕괴, 불공정 논란이 겹치며 정권 불신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사점, 청년 세대가 느끼는 좌절감, 분노가 정치적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점. 후하든 하스데진 정리하자면 네팔과 한국은 정치적 맥락은 다르지만 월시 라터는 친중적 외교 성향, 인 언론 자유 제약 및 보도 위축, 삶 권력 유지 과정에서의 인권 표현의 자유 논란, 사페티 청년 세대 불만의 폭발 가능성,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청년층을 폭동을 촉발하는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치적 억압입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 언론 탄압, 부정선거 등입니다. 둘째, 경제적 절망감입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기회 부족이 요인입니다. 셋째,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부정부패, 특권층의 독점이 요인입니다. 넷째, 조직화된 불만입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종교단체 등 결집력이 있을 때 폭발력이 커지는 요인입니다. 즉, 청년층 비율이 높더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제도적 참여 통로가 열려 있으면 폭동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팔은 청년 비율이 높고 동시에 정치 불안정부, 정부패 언론, 통제, 경제적 기회 부족이 겹치면서 폭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네팔과 한국의 유사성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국민을 억압하는 권력은 반드시 비극적 종말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경구들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가르쳐왔습니다. 수이가 제주, 역가 복주 수이카, 사이주 이카부슈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또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민심을 물에, 정권을 배에 비유하여 백성의 민심이 정권을 만들기도 하고 몰락시키기도 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권력은 칼과 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민심 위에 서 있을 때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권이든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청년들의 절망을 방치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이번 네팔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장흥 청어민 장망 청어신 고장싱 비팅유민 고장 왕비팅유 신이은 나라가 흥하려면 백성의 뜻을 듣고 망하려면 신하의 뜻을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나라의 흥망이 백성의 여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흔뜨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팔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격변을 살펴보려 합니다. 군부의 움직임, 경찰과 정치 지도층의 불신, 청년 세대의 분노,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반중 정서, 이 모든 것이 향후 권력의 향방을 좌우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면 세계 정치와 역사를 꿰뚫는 통찰을 더 깊이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폭동과 대규모 시위 속에서 군부는 종종 안정화의 마지막 카드가 되어왔습니다. 이집트 2011년 무바라크 정권은 대규모 시위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무력 진압을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정권은 붕괴했습니다. 이후 군부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태국의 경우는 더 분명합니다. 정치적 불신과 혼란이 겹칠 때마다 군부가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개입했고 그때마다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네팔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찰이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군부는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군부는 단순한 안정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 지도층과 경찰 수뇌부는 폭동 이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전형적 패턴을 밟게 될 것입니다. 특히 네팔 청년층이 주도하는 반부패, 반중 정서는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신중 성향의 정치인과 엘리트들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하 현상은 홍콩 시위 워싱크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세대의 분노와 저항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고 기존 권력 질서에 균열을 냈습니다. 네팔 역시 청년층이 인구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선택은 어떤 정권도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청년 세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으면 곧 정당성을 잃고 또다시 불안정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폭동 이후에 경찰과 정치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불신으로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동 이후 정치인과 경찰 수뇌부가 책임을 지고 퇴진하는 것은 흔한 패턴입니다. 네팔의 경우 청년층이 주도하는 반부패와 반중국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고 신중 성향 정치인이나 엘리트가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동 이후에 청년층의 반중 정서와 향후 정치는 어떻게 될까요? 청년층이 인구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불만으로 느끼는 세대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친중 노선 유지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는 네팔 사태를 안정화시키는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며 경찰과 정치 지도층은 불신 속에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강력한 반중 정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친중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권 교체 후 새로운 정부는 청년 세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잃고 다시 불안정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정권은 잠시 국민을 억압할 수 있지만 영원히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억압과 불의는 스스로 무너지고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고전의 지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Three in the world 드리릭 원의 기를 천망회회 소위 불로 텐왕회회슈 엘프로는 하늘의 그물은 넓고 커서 성그러 보이지만 결코 빠뜨리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정의와 법의 심판이 아무리 늦어지는 듯해도 결국에는 악행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처럼 민심을 억압하는 권력은 결국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되고 정의와 진실은 끝내 빛을 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길 위에서 함께 걸어야 합니다.